이틀 전요, 정부는 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국은 3, 5, 10만 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 권익위원회입니까? 거기서 제기한 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한 온 사방에 재계부터 시작해서 농업계, 수산업계, 축산 다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지 전체 농민이나 수산어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길거리 와서 집회하거나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는요. 이 문제가 일부의 이해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송희영 씨 문제를 보면서요. 정말로 이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언론계 안에서도요. 기자 저널 같은 데 보면 자, 대선배인 주필께서 진짜 이랬다면 조선일보 기자로서 부끄럽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한 국장급 기자도 같은 동료이자 언론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들도 이번 기회에 언론계도 좀 자성해야 되고 자정돼야 되고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징계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됐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 김영란법 부분 같은 데서 언론이 굉장히 보인 한마디로 비판을 하는 태도는 뭔가 하는 겁니다. 자, 김영란법 또는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해서요. 이 언론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호의적이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반대를 해왔죠. 그래서 이 법을 부정청탁 및 건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김영란법이라고만 부르는 것도 언론이 이 법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언론인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자, 김영란법이 시행이 가시화된 이래 언론이 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중앙일보 김영란법 시행 후 신라호텔 8선에도 짜장면 통일이요. 신라호텔 8선 하면 아주 고급 중식당이죠.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짜장면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만원짜리 미만의 메뉴를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서민이나 중산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묵으러 8선에 가서 거기 짜장면 한 2만 몇천 원 할 겁니다. 2만 몇천 원짜리 짜장면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달나라 이야기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더 플라자 호텔의 레스토랑 세븐스퀘어에 닭가슴 곁들인 시저 샐러드 23,000원, 치즈버거 28,000원, 훈제 연어 샌드위치 26,000원. 다만 후식을 같이 먹기는 어렵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시켜도 이 3만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앞에 거 먹고 후식 하나만 먹어도 3만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내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요 한 3, 4천원짜리 치즈버거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지요. 또 여야 대방골 3만원 이하는 어린이 옛날 불고기 일뿐. 이것도 중앙일보입니다. 자, 3만원 말이 되나? 어지간하면 7만원이 넘잖아.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는데 밥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 법 누가 만들었나? 자, 안규백 더민주호는 단체 식사를 잡을 때 설렁탕 같은 간단한 식사 외에는 어려워졌다. 지역에서도 매출이 급감한다고 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북한의 5급 담당제 같은 감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보좌진에게 3만원이 안 넘는 식당을 찾아보라고 했다. 앞으로 2차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 평소에 어떻게 잘 드시고 다니길래. 자, 이 기사를 보면 마치 김영란법을 고도로 옹호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법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농축산계 요식업계 다 망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요. 농축산업계나 요식업계가 위험해질 거라는 논조의 기사도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조선일보의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묵살해서는 안 될 김영란법 피해 주장들, SBS 취재 파일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경제, 식당 손님 크게 줄어 임차료도 못 내는데 종업원부터 잘라야죠 해가지고 그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집에서 마치 이 문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서민식당처럼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공직자건 언론인이건 교육자들이건 접대를 받지 않고 지가 먹은 거 지가 돈 내면 되는데 굳이 접대를 받겠냐고 이런 기사를 썼느냐, 아니면 도대체 접대하는 돈 많은 대기업이나 재벌들이나 한마디로 이 로비하는 필요가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냐, 그겁니다. 자,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골적인 공격도 많습니다. 자, 이거는 차마 그 언론사 이름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란법 부패는 못 막고 소비만 위축시킬다. 김영란법 초기 혼란 소비 충격 최소화 방안 찾아라. 저급한 입법에 합헌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적용 우리만 유예라는 뻔뻔한 국회의원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 이런 이야기들을 제목으로 담아왔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언론인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그건 도대체 합법적인 건가 하는 다른 어떤 부분과 형평성으로 봤을 때 맞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언론이 공직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언론의 보도가 좀 가짠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제기하면서 이 법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래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진지하지도 못하게요. 신라호텔에서 마치 맨날 코스 요리만 먹고 살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한우나 굴비 세트를 선물하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이 늘어났거나 김영란법의 이 후폭풍을 엄청나서 그것들이 마치 농민하고 수산민들이 이리 다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 언론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접대를 받기에 저러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차라리 광고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얽혀서 그렇게 보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접대하고 뇌물을 주고 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언론인들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하고도 얽혀와서 그렇다면 저는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언론인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팔선에 짜장면 값이 얼마 하는지, 대방골에 어린이 불고기 값이 얼마 하는지 누가 관심이나 갖고 알기나 했겠습니까? 자, 언론이 김영란법을 다루는 내용요, 지극히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론을 이번에 부패 기득권이라고 비판하고 청탁을 요구하고 특정 업체의 향응으로 연결되어서 접대를 받고 호화 접대를 2억 원이나 받고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청와대에 청탁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우병우 수석을 조진다. 이렇게 말을 한 청와대의 입장은 그러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자, 박 대통령이 과연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언제입니까? 4월 26일입니까?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총선 끝나고 한번 만났죠.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면서 시행령을 통한 수위 조절을 암시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마치 골프 금지 발언을 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도 오해고 이거 말 조심을 다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김영란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요,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지하경제가 없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것은 부패의 문제다. 즉 정관계의 고위층이 유병헌과 유착되어서 그렇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시각과 똑같았죠.
그래서 김영란법을 빨리 처리하라 했는데, 근데 점점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니까 이 경제 위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슬슬 뒤로 빠지는 모습을 직접 보였습니다. 심지어 또 정부는 언론하고 사립교사 교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을 핑계로 발을 뺐죠. 올해 5월 10일 날 나온 부분에 보면요. 청와대가 김영란법 개정 검토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5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한 것에서 제가 덧붙인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언론사 이 간부들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을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행령 입법에고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에고한 시행령과는 별도로 350과는 별도로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 김영란법을 바꿔라고 완화시켜라고 입장을 가진 거죠. 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고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의 애초 입장,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올라가면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5월 19일 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요. 이날 제가 삼적 척결 집회 세월호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집회한 날입니다.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 통과를 조속히 부탁드린다면서 이 세월호 참사가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기폭제 작용을 박 대통령 스스로 했습니다. 자, 참사의 원인으로 관피아, 즉 관료 마피아가 지적되고 김영란법의 핵심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세월호라는 부분이 터지고 난 직후에 한참 이 문제에 몰릴 때 이렇게 김영란법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2015년 10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요. 박 대통령은 공직 혁신과 부패 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헌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런 개혁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이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통과되면서 교원하고 이제 언론인이 포함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법이 뭐 위헌이다 어쩌다 시비가 걸리고 박 대통령은 이 기자들 간담회에서 이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로 한창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부패 척결을 주장하다가 이 법이 국회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김영란법이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자유경제원 원장의 그 기사를 칼럼으로 연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송희영 주필 문제와 관련해 봐서 조선일보가 자유경제원 원장, 즉 대기업과 재벌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분의 이 칼럼을 자기 신문에 연재한 것이 옳았는가는 마찬가지로 좀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김영란법이 오늘날 송희영 주필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언론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런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을 부패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우병우 문제와 관련 없이 폭로를 김진태 의원이하고 청와대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그 청탁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 언론의 공격에 나섰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직전에 왜 이렇게 집요하게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김영란법을 완화시키려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를 했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급할 때는 김영란법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가서 쪼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제 언론인이고 뭐 교원이고 포함됐다 핑계대고 경제위축 이야기하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청와대, 대통령, 언론, 지금 대통령이 부패 기득권이라는 언론 전부 한 통속이 되어서 나섰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무슨 청탁이 있으니 향응을 최고급으로 받았니 그렇게 하면서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